안녕하세요. 기상이 궁금한 대학생 이영호입니다. 저도 역사가 궁금한 기상청 날씨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네덜란드인 하면 누가 떠오르시는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따단따단따. 핑크 감독님. 예, 이름도 생각이 나죠. 예. 그분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나라 조선을 찾은 무역사원 하멜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무역과 금융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 동인도 회사 하멜이 그 회사의 이제 선원이자 석이었어요. 1653년 선원 60여 명과 범선 스페르베로를 타고 신임 총독 임명자를 데리고 대만으로 향하고 있어요. 당시 7월 30일 일본 나가사키로 떠나는데 풍랑을 만나요. 당시에 또 기록을 살펴보면 8월 15일 몹시 강한 바람 탓에 갑판에서 서로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또 광포한 바다 때문에 밀려 들어오는 물로 이제 배가 침몰할 것 같았다. 배가 휩쓸려서 뭐 덮쳐오는 파도에 죽거나 싶었다. 이러는데 결국엔 육지를 발견했어요. 오호, 육지. 네, 그게 바로 제주도. 엄청 큰 파도도 왔고 바람도 많이 불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이제 태풍인가요, 혹시? 항공사기 상공유사 쪽 있다 보면 큰 바람, 큰 바람 태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구풍. 구풍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한다 해서 이제 구풍이라고 썼는데, 그다음에 태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100여 년 전 정도 될까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큰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태풍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태풍일 거라고 추정하지 않겠어요. 여름철에는 이 동아시아 쪽에 강한 바람이 잘 안 불어요. 북태평양 기단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태풍에 의해서 남풍 정도가 불어오지 않았을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오는 해류를 타고 들어오면 제주도에 상륙할 수 있는 태풍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 시기에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는 기상학적인 요소는 태풍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예. 태풍이라고 하는 게 또 강한 바람이 불 뿐만이 아니라 주변보다 기압이 굉장히 낮아요. 바닷물 한번 퍽 하고 흔들어 놓으면 출렁할 거 아니에요. 출렁하면 큰 장파가 그냥 이 수천 킬로까지 쫙 뻗어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는 장파에 의해서 너울에 의해서도 한번 피해가 나고 가까이 오면 풍파에 의해서도 해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라온다 하면 무조건 도망가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기상청의 정보에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주 관하에서 통역관을 불렀는데 네덜란드 이제 벨테프레 하멜이 오기 이전에 훨씬 표류했던 사람이에요.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26년 만에 하멜 이름을 만나게 돼요. 조선에서는 외국인을 이제 원래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다 이러는 간섭이 없어가지고 하멜은 결국에는 이제 13년 동안 거의 조선에 살다가 결국에 네덜란드로 도망을 가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제 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항해일지 이런 거를 10여 년 동안 썼을 텐데 이걸 이제 회사에 가져와서 밀린 월급을 달라.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하멜 표류기가 이제 보고서이자 조선을 서양에 알린 최초의 책이었다. 안녕.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북서태평양상에서 주로 유도 한 20도 이내에서 필리핀 부근 해상이나 뭐 이런 데서 발생을 해서 대만이나 여기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라 태풍의 70-80%는 제주도를 거쳐서 올라온다. 루사 때는 남쪽으로 상륙을 했죠. 태풍의 반시방이 도니까 또 영동지방이나 동해안 쪽은 동풍이 엄청 많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 동풍이 들어왔다가 그건 산맥이 또 있잖아요. 또 부딪히면서 지형적인 효과도 있죠. 강원도 강릉 지방에 일 강수량이 870.5mm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공식적인 기록이고 하루 강수량, 연 강수량의 절반이 있는 거죠. 태풍에 대한 위험은 굉장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자연재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태풍이 꼭 오는데 또 예보도 이제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이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기상청에서 태풍이 발생되기 전부터 정보를 내기 시작을 해요. 열대저하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 태풍으로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5일간의 태풍 예보를 해요. 하루에 2번 혹은 4번씩 계속해서 발표를 합니다. 또 기상청에서 올해부터 오픈하고 있는 상세 정보 있죠. 우리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지리정보 시스템 위에다가 여러 가지 확대를 해가면서 내 지역에서 가장 최근접 태풍이 언제 통과를 하는지 그다음에 언제부터 영향을 받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우리 체계가 되어 있어요. 태풍은 또 움직이는 경로가 대부분 해상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해상의 관측수가 별로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풍을 감시하고 관측할 수 있는 요소들이 유성하고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유성을 통해서 감시를 하고 태풍의 중심 위치나 강도 이런 부분도 추정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태풍 예보를 한 번만 보지 마시고 태풍 예보도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태풍의 진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태풍이 올 때 급한 일이 아니라면 좀 약속도 취소하시고 실내에서 최대한 머무시는 게 그럼요. 태풍이 올라오면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간판이 날아다니고요. 지붕이 외벽에 떨어지고 외적인 어떤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머물러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상정보 항상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 날씨 아저씨 대학생 이용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